네, 트럼프 대통령 간밤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미국의 30년물 금리 심리적 저항선이죠. 5% 넘게 뛰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도 과열됐다라는 분석에 증권가의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투자자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다음 주를 미리 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보면 과거에는 증시가 오를 때 증권사들이 매수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냈었는데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매수를 부추기기보다는 오히려 냉정한 판단을 하면서 투자자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월별 코스피의 흐름과 함께 하향 리포트 추이들이 나와 있는데요. 2월과 5월, 6월이 보시면 증시가 화랑을 보일 때 하향 리포트들도 함께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5월의 경우에는 4월 대비 하향 리포트가 7배나 더 많이 나왔고요. 6월과 7월 합산을 해보면 61건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증시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증권사들도 과열된 시장 경고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두 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꾸며주셨을까요? 첫 번째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국내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수는 잘 갔습니다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또 과중되는 것들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 증시의 방향성에 대한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불안감이 커지는 투자자에게 해줄 조언을 여쭤봤는데요. 자, 먼저 테이버 전문가는 휴양지 같은 모습을 그려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지은 대표는 눈치 싸움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자, 그림으로 그려주신 우리 테이버 전문가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쉬는 것도 투자다. 네. 그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렸는데 채팅창에서 왜 그림을 그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림 아니었어요? 아니, 그림 방송으로 알고 왔는데. 예. 네. 아니, 그림 연습 요새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아유, 그림 얼마나 지금 잘 그리고 있습니까? 컬러풀합니다. 네. 예. 일단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한 건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 발표된 CPI랑 PPI인데 지금 CPI랑 PPI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생각보다 상품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CPI에서도 세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인상되는 모습,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곳에서도 가격이 인상되는 모습, 자동차 렌탈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트럼프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9월 금리 인하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밸류가 너무너무 비싼 상황이에요. 결국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봐야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미 S&P 500의 포워드 PER 관점에서 22배, 역대 가장 비싼 가격까지 반등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모두 다 잘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기업들이 반등을 해주고 그리고는 빠지더라도 2, 3%만 빠지고 많은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빅테크들의 실적을 봤을 때 이게 투자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살짝 낙폭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빅테크 중에서 지금 첫 타자라고 볼 수 있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재 시간대에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빅테크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하락이 좀 더 누적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차익 실현이 발생하고 있는데 S&P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밑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21선 밑으로 이렇게 이탈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지금 요 녹색선이 21선이에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고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21선 밑에 눌려 있는데 만약에 오늘 장이 열리고 난 이후에 넷플릭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넷플릭스가 쭉 내려가서 1225달러 혹은 1200달러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장기 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악재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제가 좀 주의하고 있는 부분, 눈여겨보는 거는 메타 같은 경우 메타도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살짝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면 면서 얘네들이 지금 점점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 중에서 그나마 지금 엔비디아, TSMC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엔비디아가 잘 버티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8월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와 아마존이 될 텐데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과연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유럽에 대한 이야기,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의 향방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다라고 놓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니까 밸류가 비싸다라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지금 파월에 대해서는 해임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뭐 트럼프 입에서도 나왔죠. 그런 걸 놓고 보시면은 파월 해임은 그냥 썰일 뿐이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그렇고 엔화 환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로 가면서 약간의 채권 금리도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는 금리 인하는 없다 그러고 선반영 다 돼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차익 실현 트리거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하이닉스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보고서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한번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엔비디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아마존, 구글, 메타와 같은 기업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가이던스를 확인한 이후에 매도 보고서 혹은 뭐 비중 축소, 중립 보고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주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 비싼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난 한 2주, 3주,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차트를 쓱 놓고 보시면은 움직인 종목들이 거의 뭐 아마존도 보합, 애플도 보합, 메타도 보합, 구글도 보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뭐 오라클,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 완전 미국에서도 약간 편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는지 확인한 이후에 다시 뭐 들어가셔도 진입하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렇죠. 우리나라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계속 중립 이야기를 내는 이유는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게 뭐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분들이 보기에도 아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현재장 분위기가 잡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시장의 눈높이를 빅테크들이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반기장을 준비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은 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앞서서 눈치 싸움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눈치 싸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시장을 좀 지켜보면 지수는 3,200 뭐 이렇게 가긴 했지만 요즘 이번 주 시장만 두고 봤을 때는 뭐 뚜렷하게 악재라든지 뚜렷하게 호재를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관세 관련돼서도 뭐 인도, EU랑 협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나왔고 또 지금 파월에 대해서 뭐 해임 이야기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도 좀 늦춰질 수 있다. 소매 판매 또 발표 나오면서 했지만 어떤 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이는 부분들은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공중에 떠서 호재와 악재 없이 이 안에서 섹터 순환매만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1분기 때는 조선방산이 굉장히 지수를 끌어줬고 또 그 다음 타자로는 우리가 금융이라든지 정부 정책,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또 끌어주고 이제는 그 세 번째 턴이 과연 오늘 흐름을 보다 보면 지금 코스닥이 좀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좀 강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턴이 이렇게 정말 명확하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눈치 싸움에서 우리가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비중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현금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견은 없지만 지금 매매를 활발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좀 빠르게 순환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갔던 섹터에만 너무 머무르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제약바이오나 지금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다음 주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주 초반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무조건 뭐 아니다 아니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섹터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 유연하게 눈치를 보면서 좀 열린 시각으로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눈치 예. 싸움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좀 떠나자 이렇게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내어주실지 한번 일주일 동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